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노랜딩 시나리오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랜딩 상황 관련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볼게요. 우선 소프트 랜딩 그리고 이 노랜딩의 개념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 이걸 우리가 항공기에 비유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랜딩은 착륙하지 않는 거잖아요. 착륙하지 않는 거니까 어떤 경제 진행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일정 부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고성장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성장이니까 간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물가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성장률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하지 않고 계속 킵 고잉 한다는 게 노랜딩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공기가 이렇게 안착하는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 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착륙하는 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장률 측면이나 여기서 말한 성장률이나 어떤 노동시장 같은 것들이 점점 좀 둔화되고 그러나 완전히 쿨링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반면에 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잦아드는 거고요. 좀 다시 아까 노랜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특히 노동시장 같은 것들이 둔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나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아지고 물가도 사실 물가도 노랜딩이 되면 물가는 안 떨어지고 현재 물가가 2%대로 수렴하지 않고 계속 이제 현재 레벨로 최소 비슷하거나 물가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게 노랜딩이고, 반면 소프트 랜딩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일정 부분 노동시장이나 경제 전반 실물은 조금은 둔화되지만 큰 폭은 둔화는 아니고, 반면 물가는 어느 정도 미 연준의 타겟이 되는 한 2% 정도 수준까지 수렴하는 게 소프트 랜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커지고 있는 노랜딩 시그널이 채권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노랜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노랜딩이 되면은 채권 시장, 일반적인 채권에는 안 좋습니다. 뭐냐면 노랜딩이라는 게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쭉 꾸준하게 좋아진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좋았는데 계속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던 게 물가가 재차 영어로 re-accelerate가 되는 거죠. 물가가 재차 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물가가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가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노랜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명목금리 있잖아요. 명목금리라는 거는 실질 성장률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노랜딩이 되면 실질 금리도 좀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거잖아요. 그럼 전체 금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랜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군요. 근심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랜딩에서는 투자할 채권이 아예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저는 노랜딩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노랜딩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또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노랜딩이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일단 노랜딩이 되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뜨기 때문에 장기채를 투자하신 분은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은 만약에 노랜딩 상황이라고 하면은 투자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 안에서 금리가 올라갈 땐 투자할 게 없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또 노랜딩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자산은 뭐냐면 캐시예요. 캐시 내지 영어로 캐시 이퀴벌런트, 현금 등가물이고요. 즉 우리가 이제 채권 공부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1년 미만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거의 영향에 노출이 안 받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ULST나 이런 거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 올라가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즉 노랜딩이 되면 절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 미만짜리의 채권의 이자 수익이 높잖아요. 마치 예금금리가 높은 것처럼. 그래서 노랜딩 상황에서는 장기채는 피하시고 현금 내지 현금과 비슷한 단기 채권을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의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좀 잘 모르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만약에 노랜딩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두 가지를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이드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플로팅 레이트, 그러니까 변동금리 채권을 쓰고, 또 하나는 물가 연계 팁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더 좋은 채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네요. 대표님, 그렇다면 노랜딩이 됐을 때 주식만 좋고 채권은 안 좋은 건가요? 다른 자산군들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노랜딩이 되면 채권은 안 좋고 주식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전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노랜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레벨에서 이미 많이 온 레벨에서 노랜딩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채권이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중금리가 국채금리 더 올라간다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벌써 4.2, 4.3 정도 레벨에 와 있는데 노랜딩이 되면 그럼 현재보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한 5%가 금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주식이 버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중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주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해당하는 기업의 미래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할인율을 써서 현재 가치를 만드는 게 주식의 밸류에이션이거든, 적정 가치인데, 그러니까 즉 해당하는 기업의 미래에 어떤 벌어들일 수익을 밑에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 할인율이 일반적으로는 시중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분모가 되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 주식의 적정 가치도 좀 낮아지는 겁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복잡하게 했는데, 어쨌건 간에 시중금리가 이미 꽤 높아진 상황에서 더 추가로 높아진다는 거는 이미 비싸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주식에도 상당 부분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그 다음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다음에 좀 고민할 단계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부 전문가분들은 현재 노랜딩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님의 최종 의견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랜딩 견해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노랜딩 견해엔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일단은 노랜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미국 빼고는 다 안 좋아요. 좀 표현이 과했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이미 거의 경기 침체 국면에 와 있고요. 뭐 당연히 중국도 더 얘기할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성장 엔진이 미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다 완전히 쿨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지난 한 몇 년 그렇게 왔지만 미국만이 혼자 힘으로 계속 경제가 주구장창 좋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이 어쨌건 간 지난 2년 정도 긴축을 하면서 실제로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이 좀 꽤 쿨링되는 사인이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말씀 많이 드렸던 노동시장 부분은 저는 여전히 쿨링이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랜딩은 기본적으로 제 동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프트 랜딩에는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아직은 저는 이제 마일드한 리세션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제 비유는 미국 노동시장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2년 동안에 긴축의 여파로 만약에 최근 다시 노랜딩 이슈가 있으면 다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적절하게 경제를 빨리 이제 쿨링되는 걸 막아야 되는, 특히 노동시장을 막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가 늦어질 개연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오히려 저는 노랜딩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소프트 랜딩은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뭐 저는 소프트 랜딩과 마일드한 리세션을 두 가지를 좀 중립적으로, 두 가지를 좀 비중을 비슷하게 현재 갖고 있는 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제가 드린 뷰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의 관점에서 접근한 말씀입니다. 네, 노랜딩 가능성이 아직 높지 않다고 의견을 주시니까 조금 더 침착한 마음으로 시장을 계속 관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